어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오전 11시를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는 저소득층은 더 내려가고 고소득층은 더 올라가는 양극화 심화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소득주도 성장을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다. 계속 그 길로 가겠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이념에서 나옵니다. 문재인 정책의 이념은 두 가지인데 대북 정책에서는 인종적 민족주의입니다. 인종적 민족주의. 민족주의라고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인종주의입니다. 레이시즘입니다. 레이시즘은 같은 민족이니까 다 덮어주자. 핵을 개발하든 북한 동포를 학살하든 그것은 같은 민족이니까 덮어주자. 일본은 같은 민족이 아니니까 무조건 반대하자. 이게 레이시즘입니다. 인종주의죠. 유대인의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 유대인 학살주의가 바로 레이시즘입니다. 레이시즘. 미국의 흑백 차별이 레이시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권의 또 하나의 철학은 계급투쟁론입니다. 국민을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일부러 나누어 가지고 자기 편인 피지배층에게는 법을 아주 온건하게 적용하고 지배층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뭐 보수가 되겠죠. 에게는 아주 무리하게 적용하는 게 한 예입니다. 이 계급투쟁론과 인종주의는 이 문명의 발전을 방해한다고 해가지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실효가 되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더구나 인종주의와 계급투쟁론이 결합되어 버리면은 이것은 최악의 정책을 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행히 지난 70년 동안의 문명 건설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런 쓰레기통에 들어간 이념을 가지고 정책을 펴면은 바로 문명의 반격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제도, 법, 군대, 기업, 언론, 야당 이런 것들이죠. 이런 제도입니다. 제도. 그래서 지금 그 반발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경제에서는 저소득층은 더 낮아지고 고소득층은 더 높아지는 이런 아주 목표로 했던 것을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결과가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줄기차게 소득 성장,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워낙 말이 안 되니까 소득이 어떻게 성장을 주도할 수가 있습니까? 집안에서 그러면은 빚내 가지고 많이 쓰면은 부자가 됩니까? 그게 소득 주도 성장 아닙니까? 거꾸로 해야죠. 성장 주도 소득이죠. 성장이 잘 되면은 소득도 높아진다. 바로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펴니까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1년에 일자리가 200만 개 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실업률이 낮아져서 지금 대졸 이상의 실업률은 2%밖에 안 됩니다. 100명 중에 98명이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졸 이하의 저학력층에서도 과거에는 취직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실업률이 5%밖에 안 됩니다. 고졸 이하에서 100명이 있다면 그중에 99명이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니까 가난한 사람도 부자로 편입이 되고 있다. 이게 바로 성장 주도 소득인데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어떤 경제 이론에도 없는 희한한 이론이 아니라 억지죠. 억지. 1 더하기 1은 4라고 우기는 억지하고 똑같습니다. 경제 이론의 기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 그것을 부수는 정책을 폈는데 계속 그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사이
이것을 논리적으로 대응할 가치가 있느냐. 소득주도 성장이 이게 무슨 이론에 맞다 안 맞다라고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사람들이 이 우스개를 만들어서 돌리는데 이게 상당히 뭡니까? 핵심을 찌른 것 같아요. 이 우스개라는 것은 모든 말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스개는 언어의 말하자면 정수입니다. 정수. 그래서 이 우스개에 그 시대의 정신이나 시대의 고민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요새 돌아다니는 우스개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로를 미리 풀면 잠이 많이 잘 수 있다. 즉 휴식 주도 수면이다. 잠을 많이 자야 피로가 풀리는데 피로를 미리 풀면 잠을 많이 잘 수 있다. 휴식 주도 수면. 우산을 펼치면 비가 온다. 우산 주도 기후. 방탄복을 입으니까 총을 쏘는 거다. 대비 주도 위험. 대비하니까 위험이 온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방탄복을 안 입으면 나한테 총을 안 쏜다. 이것은 안심 주도 안전. 요게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권이 요사이 수도권에 사드 배치도 하지 않고 핵미사일 대표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핵을 안 쏠 것이다 하는 것과 방탄복을 안 입으면 나한테 총을 안 쏜다고 하는 것, 안심 주도 안전, 자기를 속이는 거죠. 서울대 합격부터 시켜주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거는 서울대 주도 학구.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합격해야지. 서울대 합격부터 시켜주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 공짜 심리죠. 공짜 심리. 잠바를 벗으면 봄이 온다. 봄이 오면 잠바를 벗어야 되는데 잠바를 벗으면 봄이 온다. 이것은 탈의주도 입춘이랍니다. 탈의주도 입춘. 아무나 승진을 시키면 지도력이 생긴다. 지도력이 생겨야 승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하면은 아무나 승진을 시키면 저절로 지도력이 생긴다. 직급 주도 리더. 일단 결혼부터 하면 사귀게 된다. 사귀고 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부터 하고 사귀자. 혼인 주도 연애. 혼인 주도 연애. 혼인을 먼저 하고 연애는 나중에 하자 이런 뜻입니다. 내 책을 억지로 사게 했더니 책 내용이 좋아졌다. 강매 주도 명저. 책 내용이 좋아져야 많이 팔리는데 억지로 사게 했더니 책이 그냥 그대로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득 주도 성장론이 허황되다는 뜻이겠죠. 돈을 많이 쓰면 부자가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많이 쓰면 가난한 사람이 되지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이게 바로 소득 주도 성장이다. 그런데 장하성 씨는 씨가 정리한 게 있는데 이 소득 주도 성장의 내용이 뭐냐? 정책실장이 지난 26일 정리한 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가계 소득을 높이고, 둘째, 가계의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 소득을 높이며, 셋째, 사회 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여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높이는 것이 소득 주도 정책의 3개 정책 축이다. 그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가계 소득을 높인다는 게 이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인다. 이거 이미 실패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임대료 인하,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 불공정 거래 관행 해소, 기초연금 확대, 노인 가구 소득.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부 이거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국민 세금으로 나눠주는 거고
기업을 곤란하게 만드는 최저임금 인상이지 여기에 성장이 있습니까? 이것은 소득 분배, 국민 세금 쓰기지 절대로 성장 정책이 아닙니다. 성장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수출을 많이 하는 건데 여기에 수출, 기업, 투자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게 성장 정책이라고 우깁니다. 성장 정책이라고. 그 참 이상합니다. 여기 필요한 거는 다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금이나 기업의 코스트를 높이는 겁니다. 이것은 성장에 반하는 정책입니다. 즉 성장에 반대되는 소득 주도 정책을 쓰면서 성장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성장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농담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계 지출을 경감한다는 겁니다. 가계 지출을 늘려야 될 텐데 가계 지출을 늘리려면 기업이 돈을 잘 벌게 해가지고 월급 올려주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또는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건데 이 정부 정책이 가계 지출을 줄이도록 만들겠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를 줄이고 의료비를 줄이는데 그러면은 누가 부담을 하죠? 줄인 것만큼 누가 부담을 합니까? 세금으로 부담을 하는 거죠. 보육료를 줄이고 그러면 보조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이 들어가죠. 주거비용을 줄이고 주거비용을 어떻게 줄이죠?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전세가 내리게 하는 겁니까?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에게 통신비, 교통비를 줄여서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세금을 쓰겠다 이 말이죠. 세금을 많이 매기면 반드시 투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적은 세금, 작은 정부, 공무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이게 레이건이 1980년대 미국에서 실험했고 대처가 그보다 더 일찍 해가지고 성공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입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는 족보가 다른 완전히 입증된 현실에서 입증된 성공된 정책인데 신자유 정책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 이명박 박근혜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 이렇게 탓을 하고 내어놓은 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말 자체가 모순인 내용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내용은 세금을 더 거두고 세금을 낭비하고 공무원을 늘리고 해가지고 국가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짜 심리. 사람들에게 공짜 심리를 가르쳐 줘가지고 국민들이 국가에 의존하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하는 자립심을 죽이고 국가에 의존하게 만들면은 계속 집권당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모델입니다. 베네수엘라 모델입니다. 이게. 장하성 씨가 말하는 세 번째는 복지 확충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다. 즉 문화체육, 복지, 관광, 생활, 안전시설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생활 SOC 확충한다. 쇠락한 도시 환경을 재생한다. 고용보험 지원 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 등등등등.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정책포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름과 달리 성장 이론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등 저소득층 소득을 올리는 데 초점을 둔 분배 이론이다. 분배 이론이다. 성장은 자본, 노동, 기술 등 공급 능력의 지속적인 성장이 있어야 가능한데 소득주도 성장은 수요주도 이론이기 때문에 장기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다. 딱 정리를 했네요. 정부의 정책은 성장 정책이 아니다. 분배 정책이다. 분배 정책 오래 하면 성장이 늦어진다. 그러니까 반성장 정책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득주도 반성장 정책이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왜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로서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속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말이 헛나가가지고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일단 결혼부터 하면 사귀게 된다. 혼인주도 연애. 잠바를 벗으면 봄이 온다. 탈의주도 입춘. 이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똑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 농담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통계주도 성장이다. 통계가 주도한다. 앞으로 통계를 마음대로 멋대로 왜곡해가지고 성장하는 것처럼 조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통계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은 말이 안 되는데 통계주도 성장은 그게 어떤 진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